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까지. 게다가 내일부터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정말 현안이 많은 때입니다. 여당 대표의 의견 궁금하네요. 직접 만나보죠. 추미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현안이 많을 때 여당 대표 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그러네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일부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 문준용 씨에 관한 제보 조작 파문. 네.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드러난 팩트만으로도 논란이 큰데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미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이 아니고요.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요? 네네. 그 조작 당사자 이아무개 씨는 조작을 실토했어요. 그것은 자백했고요. 예. 또 공범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 토의를 거쳐서 비대위원장이 공개 사과를 한 상황이죠. 예. 이것은 더 이상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자체가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 볼 수 있고요. 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예. 과거 정권들은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벌였지 않습니까? 어허. 그런데 새정치를 표방했던 국민의당이 이런 일을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것은 국민들도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은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나면 그땐 당 해체라도 하겠다라는 것인데 추미애 대표께서는 그러면은 조사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은 이 상태만으로도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네. 지도부 그 당시를 상기해보면 국민의당 지도부하고 대변인단이 총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중대한 범죄인 것이죠. 그럼 사과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검찰의 명명백백한 조직적 개입에 대한 그런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더 있어야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촉구하는 바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책임 묻는다는 게 처벌하는 그 정도가 아닌. 그렇죠. 당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경위를 다 밝혀야 되는 거죠. 사실 게이트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는데 게이트라고 하면은 대통령으로 치면 이게 탄핵감이란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 정도까지를 보신단 말씀이세요? 사실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의 각 당의 입장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강탈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국정원 대꼴과 유사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선거에 개입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촛불 대선이었고 주권 회복을 위한 그런 촛불 정신이 이 선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촛불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은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인 것이죠. 촛불 정신을 짓밟은 것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게이트라고 할 만하다. 네. 이 안철수 전 후보가 전 대표가 지금 이제 고심 중에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안철수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정당의 운영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되는 것이고, 이번 정당은 주권 회복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책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는 점을 공당으로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럼 지금 요거 드러난 것만으로도 당 해체해야 된다고 혹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당 해체까지 주장하면 또 정치 공세라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물타기를 할 테니까요. 일단은 이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게이트다. 용납하지 않을 거다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거 허위 사실이라고 국민의당 고발하셨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그때 추 대표님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고소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소건은 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진실이다라고 해야 되는 자기들 말을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저와 당대표인 저와 우리 당 3명을 맞고소를 했는데 국민의당이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그 고소를 언론 취하를 해야 되는데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걸려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문준용 씨에 관한 제보 조작,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파문 얘기를 먼저 좀 짚어봤고 국회 얘기로 옮겨가 보죠.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나서 야당 쪽에서는 역시 부적격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여당은 여전히 모두 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청문회가 다 끝나봐야 아는데요. 어제 사실은 제일 그 타겟으로 삼았던 적어도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된다에 가장 큰 타겟이 됐던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역시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 그 의혹 제기 방식은 국방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치밀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됐어요. 예를 들면 검정 방법이 그 수위를 넘어서서 군사 기밀 유출, 그러니까 2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공군 레이더 국산화 과정이나 또 상급 군사 기밀에 대한 장보고함 그런 그 업체 선정 과정 이런 것들은 다 군사 기밀인데 그것을 국회에 돌려보고 이런 것들 방식 그런 것들은 국방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또한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거 보면은 보통은 이 비리가 있으려면은 이 고가의 장비 수입 업체에 리베이트에 개입하는 그런 방식인데 오히려 이 후보자는 나라를 위해서 국산 개발한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자문 역할을 한 것이에요. 잠깐만요, 주 대표님. 지금 옆에 누군가 휴대폰이 울리는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좀 계시면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방송의 묘미긴 합니다만. 이제 말씀하시는데 좀 방해가 돼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해명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개혁에 대해서 적임자인데 뭔가 지금 의혹을 부풀려서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판단을 하셨단 말씀. 그렇다면 설사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마치 강경화 장관 때처럼 임명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오랫동안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특히 이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4대강 의혹과 마찬가지로 공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그 관점 이런 것을 사실은 대통령은 이미 검증을 다 하셨어요.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대통령은 다 검증을 끝낸 것이다. 근데 그때 검증을 다 끝냈는데도 잘못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안경환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하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방개혁에 대한 여러 능력이나 전문성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는 이미 다 보셨다라고. 능력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대 의원하고도 이 얘기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도덕성의 흠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이것을 능력으로 덮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갖고 지금도 막 게시판에서 지금 논쟁을 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능력면, 개혁성명의 방점을 찍고 임명하셔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씀. 그래 그나마 인사청문회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은 논의 테이블에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이게 물밑으로는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겁니까? 물 밑으로뿐만 아니라 대강 물 밑으로 그러면 그 원칙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물 밑뿐만 아니라 국민 보고도 제발 좀 논의 테이블에 앉아라라고 압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꼼짝 안 하는 상황이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계신 강원도 강릉에 갔더니요. 수년째 가뭄으로 그 저수지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용수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농업용수 용도였는데 농업은 물론
다 망가져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런 걸 심의하자라고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 여당에서는 일자리 추경이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예. 일자리도 정말 국가 재난 상황인 것인데, 해당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이런 가뭄을 풀어달라, 또는 또 그 지역이 또 평창 올림픽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러면 올림픽에 들어갈 그런 지원 식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수지를 키운다든가, 또는 뭐 여러 방안을 다른 저수지와 연결 수로를 만들자든가, 이런 걸 논의를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잖아요. 그 협치라는 게 논의에 앉아서 이런 것도 반영해달라 하는 게 협치인 것이지, 협치라는 게 무조건 뻗대면서 당신 협치하시오, 이게 협치는 아니잖아요. 이틀 전에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시간에 나오셔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하셨어요. 몽고하니 야당 지역구 가보니까 가뭄 때문에 고생들 하시던데 그런 예산을 추경에 넣자라고 야당에서 좀 요구를 해오면 여당도 그걸 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추경 난국을 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감하시는 거네요. 뿐만 아니라 저는 현장까지 갔던 거죠. 평창 올림픽을 가서 보니, 올림픽 준비하는 데 가서 보니 겨울 가뭄도 심각해서 사실은 겨울 식수난도 걱정이 됩니다. 올림픽 조직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당장 수년간 여기는 뭐 4대강이 이어지는 곳이 아니니까 4대강 업적을 아무리 그들이 그 지적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여기는 저수지나 이런 호소를 많이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해보자고, 같이 얘기해보자고 좀 얘기해보시죠. 자유한국당 쪽에. 오히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같이 좀 얘기해보자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했는데도.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도대체 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며, 왜 단체장을 하는 것인지, 단체장도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현장에 나오질 않아요. 제가 스스로 짚어내서 질문하고 스스로 질문 던지고 답을 찾아내고 그러는 것이죠. 보니까 다른 저수지가 또 있어요. 그걸 연결만 해도 당장 해결되는데 않습니까? 그런데 새 정치를 표방했던 국민의당이 이런 일을,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것은 국민들도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은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나면 그땐 당 해체라도 하겠다라는 것인데, 추미애 대표께서는 그러면은 조사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은 이 상태만으로도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지도부 그 당시를 상기해보면 국민의당 지도부하고 대변인단이 총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중대한 범죄인 것이죠. 그러면 사과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검찰의 명명백백하니 조직적 개입에 대한 그런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더 있어야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촉구하는 바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책임 묻는다는 게 처벌하는 그 정도가 아닌. 그렇죠. 당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경위를 다 밝혀야 되는 거죠. 사실 게이트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는데, 게이트라고 하면은 대통령으로 치면 이게 탄핵감이란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 정도까지를 보신단 말씀이세요? 사실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의 각 당의 입장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강탈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국정원 댓글과 유사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선거에 개입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촛불 대선이었고 주권 회복을 위한 그런 촛불 정신이 이 선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촛불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은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인 것이죠. 촛불 정신을 짓밟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게이트라고 할 만하다.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제 고심 중에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을 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진실이다라고 해야 되는,
자기들 말을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당대표인 저와 우리 당 3명을 맞고소를 했는데 국민의당이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그 고소를 언론 취하를 해야 되는데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걸려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문준용 씨에 관한 제보 조작,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파문 얘기를 먼저 좀 짚어봤고 국회 얘기로 옮겨가 보죠. 네.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네. 어제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나서 야당 쪽에서는 역시 부적격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여당은 여전히 모두 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청문회가 다 끝나봐야 아는데요. 어제 사실은 제일 그 타겟으로 삼았던 적어도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된다에 가장 큰 타겟이 됐던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역시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 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까지 게다가 내일부터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정말 현안이 많은 때입니다. 여당 대표의 의견 궁금하네요. 직접 만나보죠. 추미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현안이 많을 때 여당 대표 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그러네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1부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 문준용 씨에 관한 제보 조작 파문. 네.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드러난 팩트만으로도 논란이 큰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미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이 아니고요.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요? 네네. 그 조작 당사자 이아무개 씨는 조작을 실토했어요. 그것은 자백했고요. 또 공범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 토의를 거쳐서 비대위원장이 공개 사과를 한 상황이죠. 이것은 더 이상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자체가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 볼 수 있고요. 또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과거 정권들은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벌였지 않다고 보세요?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안철수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정당의 운영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되는 것이고 이번 정당은 주권 회복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책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는 점을 공당으로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럼 지금 요거 드러난 것만으로도 당 해체해야 된다고 혹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당 해체까지 주장하면 또 정치 공세라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물타기를 할 테니까요. 일단은 이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게이트다. 용납하지 않을 거다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거 허위 사실이라고 국민의당 고발하셨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그때 추 대표님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고소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소건은 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